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C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슴 뜨거워지는 그런 충만한 영화를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오랜만에 만나는 감독님이시죠. 연상우 감독님의 독립영화 얼굴을 보고 왔습니다. 주연 배우로 박정민 배우가 1인 2역을 맡았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죠. 그래서 정말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이고요. 저예산 독립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독립영화라는 거는 좀 뭐랄까 비주류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뜻이죠. 보통 상업 영화들은 제작자나 투자자들의 입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감독이 제대로 영화를 만들 수가 없죠. 입김이 들어가니까요. 광고주라든지. 그런데 이 독립영화라는 거는 저예산으로 만들지만 그래도 창작자의 자유의지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독립영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으로부터의 독립된 창작자의 자유로운 권리가 보장된 그런 독립영화로서 이 오랜만에 연상호 감독님께서 소규모 그러니까 이제 작은 영화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감독님을 돼지의 왕 애니메이션으로 정말 충격과 공포로 알게 되었죠. 인간의 나쁜 면을 정말 추악한 면을 볼 수 있는 그 돼지의 왕 2011년 작품으로부터 알게 됐는데 돼지의 왕, 사이비, 발광하는 현대사, 서울역, 부산행, 염력, 반도, 계시록, 방법 제차이 등등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해서 상업영화, 실사영화, 드라마 그리고 올해 독립영화로까지 그리고 이 부산행으로 천만 영화를 찍었던 바로 그 감독님께서 독립영화로 돌아왔대서 보러 갔습니다. 정말 장르 영화,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 영화의 특성을 굉장히 잘 살렸고요. 이제 스포일러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스포일러를 해드릴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 두 개가 궁금해지죠. 과연 이 엄마를 죽인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엄마의 얼굴이 얼마나 못생겼나 이게 궁금해지죠. 근데 그 궁금함을 정말 흡입력 있게 100분 짧은 시간 안에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박정민 배우는 제가 파수꾼 영화에서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 배우의 제가 좋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굉장히 뚱한 시그니처 표정이죠. 짜증 섞인 똥 씹은 그런 뚱한 얼굴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원 없이 그 모습을 봤는데 여기서 박정민 배우가 1인 2역을 했습니다. 그 과거의 아버지 역할을 눈이 안 보이는 그 역할을 굉장히 정말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뜯어봤을 때 표정 연기라든지 감정 연기라든지 그 눈먼 연기라든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고 특히 그런 컷들을 감독님께서 잘 연출을 해주신 것 같아요. 뭔가 어색할 쯤에 탁탁 그 편집을 굉장히 잘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가 굉장히 얼굴이 못생겼다 그렇게 영화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못생겼나 이런 궁금해하면서 보게 되는데 마지막에 사진이 나오게 되죠. 그 엄마가 왜 나댔을까요? 주제도 모르게 왜 나댔을까요? 자기 일도 아닌데 왜 나댔을까? 그 엄마가 과연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소시민의 정의입니다. 뭐 커다란 의로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화를 내줄 수 있고 자기랑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 어머니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었던 것이죠. 그런 주위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분개해주고 목소리를 내어준 것이 왜 그렇게 나댔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중에 나오게 되죠.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제가 옛날에 겪었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뭔가를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사실 뒷담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기분이 안 좋겠죠? 왜냐하면
저는 물론 관계가 없었지만 그 사람이 와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했을 때 그 불평을 당한 그 주제의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나대지 마라. 네가 뭔데 그런 얘기 다 들어주고 앉아있냐 이러면서 굉장히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억울하잖아요. 전 들어준 거밖에 없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네가 잘못했다. 네가 뭔데 주제 넘게 나대고 있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옆에 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냥 얘기만 들어준 건데 왜 나한테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모른 척을 했습니다. 예. 저희 같은 팀이었는데도 그때 저는 사람이 정말 자기 일이 아닌 것에는 정말 냉정하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곤란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욕을 했던 사람은 오히려 그 욕하고 했던 사람이랑 더 잘 지냈고요. 어이가 없죠. 예, 저는 정말 천하의 나쁜 년으로 돼서 완전히 저만 거의 왕따 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냉정하다는 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냥 엮이기 싫었던 거예요. 내 일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저만 힘들어졌는데 이제 이 영화를 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친구가 말하는 걸 듣죠. 너희 아내 정말 못생겼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그리고 남들이 말하는 주제넘게 나선다 이런 말을 믿고 결국 자기 아내를 죽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남들이 말한 대로 그것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걸 필요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아니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제 모욕과 멸시와 열등감 그리고 자존심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복잡다단한 것들이 폭발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사고사로 죽이게 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죠. 아니죠. 이제 자기가 죽인 아내를 들고 가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아내의 이제 유골이 발견되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아들한테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누가 눈물 흘렸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잖아요. 친구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좀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는데요. 처음으로 알아주잖아요. 처음으로 그 아버지한테 당신의 도장하는 실력이 그 글씨가 너무 아름답다 예쁘다 라고 처음 알아줬던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아내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잊고 그런 소중함을 잊고 그냥 친구의 말 다른 사장의 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들의 어머니를 없애게 된 거죠. 아들의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것을 뺏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아름다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도장 장인이 되었다고 노력해서 되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 과거에 자신을 알아주었던 아무도 몰라주던 그런 자신의 모습, 자신의 솜씨를 알아주었던 그 여자를 죽인 것이 결국 아름다움을 죽여버린 거죠.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도장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했죠. 사실 누군가가 총대를 매야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하지만 선 넘지 말라고 주제 파악하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사실 현명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누군가가 비난하고 주제 파악하라고 해도 맞아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이죠. 자기 아닌데도 대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인데 결국 이 아버지는 죽이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 영화에서 아름다움과 추함은 어떤 걸로 나뉠까요? 아름다움은 돈과 권력이죠. 돈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장 다 좋게 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관광범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함은 돈이 없고 신체 장애가 있고 교육을 못 받고 부모의 사랑도 못 받은 그런 사람들을 추하게 보죠. 그런데 사실은
아닌 것이죠. 그것을 이 영화를 보면서 끝까지 이제 궁금해하면서 가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닌데 하면서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그 얼굴 사진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아, 사진을 봤을 때 정말 이제 감독의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그 사진이 굉장히 그냥 평범했거든요. 못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그냥 이제 예쁘지 않았다는 거지. 완전 무슨 괴물 같고 이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박정민 씨가 울게 되죠. 눈물 막 흘리잖아요. 왜 울었을까요? 엄마가 그 다른 사람들이 알던 다른 사람들이 막 말하잖아요. 정말 못생겼다. 가족까지도 와갖고 정말 걔는 못생겼다. 그 말만 믿었잖아요. 이 아들도. 그런데 정작 사진을 보니까 안 못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 PD가 말하죠. 당신은 아버지와 닮았다. 더 닮은 것 같다. 그 말이 이 영화의 주제를 나타내는 하이라이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이제 이 원작 만화가 있거든요. 그 원작 만화를 그래픽 노블을 바탕으로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링컨이 말했던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이 영화를 보니까 지금 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갑자기 반성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보고 나왔고요. 한 번 더 이 박정민 배우의 연기 그리고 나머지 주조연들의 연기를 보고 싶기 때문에 한 번 더 영화를 보러 갈 것입니다. 굉장히 추천하는 그런 영화이고요. 그 마지막에 사진의 의미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어야 됐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개를 해야 이 주제의식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정민 씨가 왜 우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그 PD가 왜 그렇게 아버지를 닮았군요. 이렇게 말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고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로서 굉장히 훌륭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정말 추천드리고요. 저의 영화 감상평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또 시간에 만나요.